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미만 아이들은 병원 진료 내역 같은 위기 정보만으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충북에서도 전세 사기 사범 4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가로챈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랜드마크로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지목한 충청북도가 청남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케이블카도 장기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첫 시행 한 달이 다 됐지만 신청자는 30여 명에 그쳤습니다. 지정 병원을 늘리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대형 찜질방 화재는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찜질방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전국을 휩쓴 전세 사기, 충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충북 경찰이 지난 반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41명을 적발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억대 전세금을 가로챈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석 달 전 청주의 한 20대 부부는 흥덕구의 신축급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시세보다 2억 가까이 낮은 직거래 광고를 보고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선뜻 건넸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한 임대인은 실제 해당 집에 살고 있던 30대 여성.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자신이 배우자라는 말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라던 이 여성은 월세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세입자. 보증금은 급한 빚을 갚는 등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30대 신혼부부도 1억 8천을 대출해 진천에 살던 한 여성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었는데 돈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계속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을 믿은 거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깜깜하고 지금 그냥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가 조직적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령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1억짜리 오피스텔 5채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고 대출받아 돈만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가담한 인원만 19명, 공범 2명은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해당 주소지에 살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친구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명의를 빌려준 거고 임대인들도 그 동조를 해서. 충북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범죄는 19건, 관련 피해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적발된 41명 가운데 32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으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정지를 당하는 분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받아지는데 그거를 추후에 제가 퇴실을 할 경우에 보호를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대해 6개월 더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낸 수사자료 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피해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공개를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여중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아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이달 초 항소했습니다.
청남대가 올해 100만 관람객 달성을 목표로 15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청남대에서 시작한다고 잔뜩 힘을 줬는데 발표 직후 혁신이라고 보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이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어떻게 설득할지도 문제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입니다. 개방 직후 한동안 무조건 문의 매표소에서 버스를 타고 입장해야 했는데 2009년부터 단체 관람객만 직접 입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500대 승용차 입장이 허용된 건 2011년부터였습니다. 청남대가 개방 20주년을 맞아 이런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차를 예약하는 관광지가 없다면서 개혁을 주문했기 때문. 청남대는 기존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동시에 1,600여 대를 주차하도록 주차 공간을 늘리고 오는 5월부터는 예약 없이 승용차로 입장하도록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남대 내 그 도로변 갓길을 이용해서 그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양묘장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대 정도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청남대가 주차 공간 확보를 비롯해 15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남대로 들어서는 대청호 주변에 7.3km 산책로를 만들고 사계절 다양한 축제를 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망대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합니다. 일단 올해 역대 최대 관람객인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청남대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가장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결국은 문의 쪽으로 유입되는 관광 인구들도 늘어나는 거고. 김영환 지사가 강력한 개혁을 주문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혁신안을 발표하다 보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지난 몇 년간 이미 추진되던 과제를 혁신안으로 이름만 바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예약 없이 승용차 진입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남대 개방 당시부터 각종 규제로 피해본 문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진입을 제한했던 건데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살고 그다음 청남대를 살려야 되는 거지. 청남대는 그 돈 몇 푼 벌려고 지역 주민 죽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충청북도는 청남대가 먼저 활성화되지 않으면 주변 상권에도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면서 주민과 계속 상의하고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가 시행 한 달이 다 되도록 시행 초기 호응은 당초 기대만 못한 듯합니다. 만 65세 이상 도민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신청자는 30여 명에 그친 데다 특정 과목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의료비 후불제. 당장 치료비가 없는 이들에게 농협이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고 3년 안에 원금만 나눠 갚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충청북도가 보증을 서고 이자도 대신 내줍니다.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척추와 심뇌혈관 등 6개 질환이 대상이며 충청북도와 협약을 맺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건강을 지킨 뒤에 생명을 지킨 뒤에 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냄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수혜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도민 전체와 전연령 의료 취약 계층까지 더해 44만여 명. 제도 설계 당시부터 주 이용층으로 예상한 65세 이상 의료 취약 계층만 해도 11만 2천 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이 다 되도록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는 31명이 전부입니다. 초기라곤 해도 당초 예상했던 월 평균 최소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의료비가 꼭 필요하지만 기존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시행 전부터 실효성을 두고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연체하고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의료비 대출과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보건의료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500건이 넘는 전화 상담에 비해 실제 신청 건수가 적은 건 이런 제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이자이긴 해도 나중에 갚아야 하는 의료비 후불제와 달리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300만 원을 주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의 존재도 외면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노인의료나눔재단 등의 의료 지원금까지. 의료비 후불제는 이런 지원을 받고도 충당이 안 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만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첫 달 신청자의 87%는 임플란트 치료가 목적으로 특정 질환 쏠림이 뚜렷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은 긴급복지나 공동모금회의 일방적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5개 시군에만 있었던 의료비 후불제 지정 병원을 다음 주부터 9개 시군 21곳으로 늘리고 치과도 86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경로당 강사와 읍면 직원 등을 통해 대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행정 업무가 돌봄 전담사에게 이관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교육공무직노조 충북지부, 학교 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교사가 담당하던 초등 돌봄교실 관련 행정 업무를 돌봄 전담사에게 이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관 대가로 돌봄 전담사들은 매달 13만 원의 별도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이번 합의로 교육공무직 노조는 오는 13일 예고했던 전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충북에서는 261개 학교에서 돌봄 전담사 4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충북도당이 고 한병수 청주시 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공천에 나섭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4월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예비후보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번 주 중앙당 지침이 나오는 대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야 동수였던 청주시의회 의석수는 한병수 시의원의 별세로 국민의힘 21석, 민주당 20석으로 국민의힘이 1석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대형 찜질방 화재로 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찜질방에서 이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대형 찜질방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쉬지 않고 피어오릅니다. 지난 4일 청주의 한 6층짜리 대형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 나 92명이 대피하고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6년 전 목욕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겪었던 터라 지역사회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탕 안에 있다가 대피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밖으로 나왔죠. 검은 연기가 막 천정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전체적으로 검은 연기가 다 휘덮었거든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이었던 3층 찜질방 천장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단라큰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기 합선 때문에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선들을 보고 이제 뭐가 특이점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뭐가 특이점인지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 거여가지고. 지어진 지 20년 된 이 건물에서는 이번 화재까지 모두 5번 불이 났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4층 여자 목욕탕에서 불이 나 34명이 다쳤는데 이번과 마찬가지로 전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이번과 같이 3층 찜질방 천장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제천 참사 이후인 지난 2018년 도내 목욕탕 시설 소방 점검에서 6개 지적 사항이 확인됐고 지난해에는 모두 1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입니다. 충북소방은 관계 기관과 함께 이 건물의 전기 설비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도내 50여 곳의 찜질방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 중북부에서 3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백운면과 괴산군 연풍면, 충주시 소태면 등 3지점에서 각각 발견된 야생 멧돼지 자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인 동물 전염병으로 충북에서는 야생 멧돼지 자체에서만 모두 313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심의보 충청대 명예교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자신이 의뢰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가 끝나기 전에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천 단양 지역구인 엄태영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혁신도시 이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을 향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가 시행 한 달여 만에 100명을 넘었습니다. 증평군이 올해 초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 인원이 어제 100명을 돌파해 모두 3,625만 원의 기부금이 수납됐다고 밝혔습니다. 춘보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탁구의